자, 이제 물리학 7장입니다. 물리학 7장. 우리가 앞에서 6장까지는 연력학적인 내용을 다루었죠. 7장부터는 이제 양자역학이 나와요. 그죠? 연력학에서 했던 얘기들하고는 좀 약간 또 좀 다른 종류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펼쳐집니다. 자, 많이 들어보시죠. 양자역학.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개념을 잘 잡아야 될 필요가 많죠. 자, 양자역학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같이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같이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7장 제목이 Introduction to Quantum Theory네요. 그죠? 양자이론에 대해서 인트로덕션 부분이에요. 도입 부분. 자, 7장은 이제 앞으로 계속 양자역학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들이 7장에 나와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봅시다. 자, 이제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 아마 여러분 교재에는 없을 거예요. 그죠? 애트킨스 책에는 없는데 제가 그냥 넣었어요. 이게 애트킨스 예전 버전에는 이게 있었어요. 먼저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 9판, 8판 이 부분에서는 아마 이게 없죠. 이게 아마 챕터 0으로다가 해갖고 다 그쪽으로 뺐을 거예요. 물리화학 쭉 나오면서 그 물리화학의 그 직접적인 우리가 다루는 주제 말고 그 이야기와 관련된 좀 더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마 챕터 0으로 다 이렇게 빼갖고 따로 챕터 0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챕터 0은 따로 이제 강의를 안 하고 수업을 안 하고 1장이 아마 기체 법칙인가 그렇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챕터 0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때그때 우리가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때그때 좀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이제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왜 있느냐? 이쪽 양자역학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다 관련된 얘기예요. 고전역학에서 이 기본 원리들을 당연히 알아야지 그 다음 얘기가 되죠. 전혀 별개의 독립적인 얘기들은 아니고요. 양자역학이라서 고전역학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전역학을 알아야지 또 여러 가지 또 수식을 고전역학으로부터 연관해갖고 이렇게 수식을 펼칠 때가 많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 뭐 별거 아니고 일반 물리학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다 익숙하게 봤던 이야기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이제 예전에 다 이제 봤던 내용이지만 그래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한번 얘기는 한번 하고 가죠. 그럴 필요는 있어요. 한번 정리할 필요. 나중에 또 양자역학 우리 계속 얘기하다 보면 자꾸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얘기하고 이 얘기는 다 알고 계시는 걸 테니까 하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 게 좀 편하죠. 그러니까 자, 별 얘기 아니지만 그냥 얘기는 한번 정리만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고전역학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가요? 네, 클래시컬 미케닉스라고 하죠. 자, 양자역학과 대비해서 양자역학 이전에 있는 역학들을 그 이론들을 고전역학이라고 양자역학하고 구분해 갖고 이제 말을 해요. 그럼 고전역학 말고는 뭐가 있느냐? 양자역학이죠. 뭐 퀀텀 미케닉스, 퀀텀 시오리, 뭐 마던 피직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던 피직스는 좀 더 현대 물리학은 더 포괄적인 개념은 다른 내용들도 많고 어쨌든 자, 양자역학 이전의 역학 고전역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거의 다 보통 뉴턴 역학의 그 기초를 두고 있어요. 뉴턴의 운동 법칙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유명한 거 뭐 이 법칙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자, 이런 뉴턴의 운동 법칙에 뉴턴 역학의 기본을 더 갖고 그 다음에 자연의 여러 가지 자연 법칙들을 여러 가지 역학적인 현상들을 설명하는 것. 그것이 고전역학입니다. 그러나 이 뉴턴 법칙의 기초를 더 갖고 설명하는 고전역학은 나중에 이제 1900년대 초기에 와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실험적인 사실들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뉴턴 역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설명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수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실험적인 사실들, 그런 적인 물리적인 현상들이 발견되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더 이상은 그 고전역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고전역학, 그 당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물리적인 이해, 물리적인 해석, 그런 게 있어야 됐죠. 물리에 대한 어떤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죠. 그동안 오해했던 부분도 있고 몰랐던 부분도 있고. 자, 그렇게 하면서 나온 게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 자, 퀀텀 미케닉스. 자,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대비해서 그 전에 있던 고전역학들을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양자역학 할 때 자주 나오는 얘기니까 한마디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에너지를 이야기할 때, 고전역학에서 에너지를 이야기할 때 전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의 합이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카이네틱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합. 많이 알고, 예를 들어서 물체를 자연학과 실험 이야기할 때 한번 볼까요? 여기서 떨어뜨려요. 떨어뜨리진 않겠습니다.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떨어질 때는 속도가 제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가속도 때문에, 중력 가속도 때문에 속도는 점점 커지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점점 커지고, 반면 여기에 있었던 포텐셜 에너지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줄어들고. 그래서 제일 바닥에 딱 부딪힐 당시에는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포텐셜 에너지는 제로로 되고. 하지만 전체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의 합은 에너지 보존, 일정하게 보존되는. 전체 합은 자, 이렇게 설명되는. 다 알고 계시죠? 자, 운동 에너지 보통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그죠? m은 질량이고요, v는 속도죠.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운동 에너지는. 자, 이렇게. 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좀 전에 말했던 자윤학과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죠?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요거는 이제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자윤학과 실험인 경우에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보통 표기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는 다양하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